안녕하세요. 우리가 데이터를 볼 때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인과관계라고 말할 순 없죠. 자, 이럴 때 계량 경제학자들이 아주 유용하게 쓰는 강력한 분석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도구 변수인데요. 오늘 이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런 질문 한 번쯤 던져보셨을 거예요. X가 정말 Y의 원인이 맞을까? 데이터는 종종 우리에게 착각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냥 상관관계만 믿고 결론을 내리기엔 너무 위험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왜 단순한 회귀 분석만으로는 부족한지 그 문제점부터 짚어보고요. 그리고 짜잔 구원투수처럼 등장하는 도구 변수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물론 아무나 구원투수가 될 수는 없겠죠. 좋은 도구 변수가 되기 위한 조건들, 그리고 실제로 이걸 어떻게 써먹는지, 2단계 최소제곱법이라는 방법론, 마지막으로 현실에선 어떻게 쓰이는지 사례까지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시도하는 분석, 바로 그 단순 회귀 분석이 왜 종종 실패로 돌아가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알아보죠. 우리가 어떤 분석을 하든 보통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바로 이 단순 선형 회귀 모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알고 싶은 건 바로 저 베타1, 베타1이에요. 그러니까 X가 Y에 비치는 순수한 진짜 효과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오차항, U 안에 함정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이 문제를 내생성이라고 부릅니다. 데이터에 독이 퍼진 것과 같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변수 X가 우리가 미처 관찰하지 못한 다른 중요한 요인들, 즉 오차항 U와 서로 얽혀버리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얻은 베타1 값은 실제와는 전혀 다른 왜곡된 결과가 되어버려서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골치 아픈 내생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럴 때 마운드에 오르는 구원투수가 필요합니다. 이 특별한 조력자가 바로 도구 변수고요. 지금부터 우리는 이걸 Z라고 부를 겁니다. 도구 변수의 역할, 그 핵심은 이겁니다. 이 Z라는 녀석은요, 문제 변수인 X를 움직일 힘은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결과 변수인 Y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아요. 바로 이 성질을 이용해서 X의 수많은 움직임 중에서 오염되지 않은 아주 깨끗한 움직임만 쏙 골라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하지만 아무 변수나 이런 중요한 구원투수 역할을 할 수는 없겠죠. 좋은 도구 변수가 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두 가지 황금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관련성입니다. 이건 아주 직관적이에요. 우리 도구 변수 Z가 문제 변수 X와 상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상관관계가 0이 아니어야 해요. Z가 X를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애초에 도구로서 쓸모가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하고 어쩌면 가장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바로 외생성 조건입니다. 우리 도구 변수 Z는요, 절대로 오차항 U와 상관관계가 있으면 안 됩니다. Z가 Y에게 영향을 주는 유일한 길은 오직 X를 거쳐서 가는 길이어야만 한다는 뜻이에요. 다른 뒷문으로 몰래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훌륭한 도구 변수 Z를 찾았다고 칩시다. 이걸 어떻게 실제 분석에 써먹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바로 2단계 최소 제곱법, 영어로는 TSLS라고 부르는 절차입니다. 이름처럼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두 단계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정화 단계예요. 말 그대로 X에서 오염된 부분을 싹 걷어내는 과정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추정 단계. 깨끗해진 X를 가지고 드디어 우리가 원했던 Y와의 진짜 관계를 추정하는 겁니다. 자, 1단계의 핵심, 바로 이 수식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는 거냐면요. 내생성 문제가 있던 변수 X를 우리가 찾아낸 깨끗한 도구 변수 Z로 설명해 보는 거예요. X를 Z에 대해 회계 분석을 돌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얻은 예측값을 우리는 X-핵, X-핵이라고 부릅니다. 이 X-핵이 뭐냐? 바로 원래 X가 가지고 있던 여러 오염된 부분, 그러니까 저 오차향 U랑 얽혀있던 골치 아픈 부분들이 싹 제거되고 오로지 순수한 도구 변수 Z의 힘으로만 움직이는 깨끗한 X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1단계에서 깨끗한 X를 만들었으니 2단계에서는 이걸로 진짜 효과를 추정하면 되겠죠? 그 과정을 한 번에 보여주는 멋진 공식이 바로 이 TSLS 추정량입니다. 한번 뜯어볼까요? 분자를 보면 Z와 Y의 공분산, 즉 도구 변수가 결과 변수를 얼마나 같이 움직이게 하는지를 나타내고요. 분모는 Z와 X의 공분산, 도구 변수가 우리 문제의 원인 변수를 얼마나 움직이는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뭐냐면 Z라는 공통된 매개를 통해서 Y의 변화량을 X의 변화량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X랑 Y 사이에 섞여있던 온갖 잡음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X가 Y에 미치는 순수한 인과관계, 바로 우리가 찾던 베타1의 값만 쏙 골라낼 수 있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방법 아닙니까? 좋습니다. 이론은 이제 알겠는데 과연 이 강력한 도구가 현실 세계의 복잡한 질문들에는 어떻게 답을 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수요 곡선을 추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깔끔하게 그려지지만 현실 데이터를 점으로 찍어보면요. 그냥 뒤죽박죽 섞인 구름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어디가 수요 곡선이고 어디가 공급 곡선인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주 고전적인 예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담배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담배를 얼마나 덜 필까? 이걸 알아내는 문제예요. 간단해 보이지만 가격 변수 자체가 내생성을 갖고 있어서 아주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바로 이때 경제학자들이 찾아낸 기가 막힌 도구 변수가 바로 판매세입니다. 이게 왜 완벽한 도구 변수가 될까요? 자, 두 가지 조건을 따져보죠. 첫째, 세금이 오르면 담배 가격도 당연히 오르겠죠? 관련성 조건 통과. 둘째, 판매세 자체가 사람들의 흡연 욕구를 직접적으로 자극하거나 줄이지는 않겠죠? 세금은 오직 가격이라는 경로를 통해서만 담배 수요에 영향을 줍니다. 외생성 조건도 통과. 완벽하죠? 그래서 이 판매세를 도구 변수로 사용해서 TSLS 분석을 했더니 이런 명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배 가격이 1% 오를 때마다 담배 소비량은 약 1.08% 감소한다. 판매세라는 아주 깨끗한 도구를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숫자가 가격의 순수한 효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내용 핵심만 다시 정리해 볼까요? 첫째, X가 보이지 않는 요인과 얽혀있는 내생성이 있으면 단순 회귀 분석은 믿을 수 없다. 둘째, 이때 도구 변수라는 조력자가 필요하다. 셋째, 이 도구 변수는 반드시 관련성과 외생성이라는 두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걸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2단계 최소 제곱법이다. 이겁니다. 이처럼 도구 변수라는 건요,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세상 속에서 진짜 원인과 결과를 찾아낼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열쇠와도 같습니다. 오늘 배운 이 논리를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주변에 또 다른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